네, 미국 주식시장 어떻게 끝났는지 저희가 데이터부터 이만한 특파원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한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시장 정말 오래간만인가요? 정말 너무 오래간만으로 느껴지는데요. 뭐 예, 죽다 살았다? 뭐 어제 한국 시장이 엄청 나빴잖아요. 그래서 어제 네, 뭐 주식이 전에 다들 뭐 전부 다 주식을 사고 계신 건 아니겠지만 이거 이제 해도 너무한다 했는데 의외로 그 뉴욕 시장이 그래도 높게 끝나서 죽다 네, 살았다? 아직 살은지 모르겠으니까 한숨 돌렸다? 네, 한숨 돌렸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네. 자, 사실 반등이 나왔고 굉장히 또 강합니다. 미국 주식시장 어떻게 끝났는지 데이터부터 한번 쭉 살펴봐 주시죠. 네, 이제 최근에 뉴욕 증시 급격히 조정을 받으면서 다우도 약세장에 빠졌었는데요. 오늘 이제 오랜만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하면서 반등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3대 지수 모두 1%에서 2%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3대 지수가 모두 2% 이상 오르면서 상당히 탄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 같은 경우 전장 대비 500포인트 이상 상승 마감을 하면서 전장 대비 1.8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1.97% 상승 마감하면서 2%에 가까운 상승폭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 오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전장 대비 2.0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증시는 이제 최근에 조정세에서 약간의 반등을 우선은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흐름, 국제금융시장 동향이랑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요. 우선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채권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5bp 이상 하락을 하면서 3.7% 부분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4%에 육박하던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내린 모습이고요. 오늘 이렇게 25bp 이상 하락한 하루 낙폭은 2010년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이 금리가 그간의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증시를 떠받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달러화 강세도 오늘 소폭 진정이 됐습니다. 달러 지수가 오늘 오후에 이제 112선 정도를 나타냈는데요. 114선을 이제 상회를 하면서 엄청나게 파괴적인 수준을 나타내던 달러화 지수가 조금은 진정이 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초강세에서 이제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 무렵에 112.6선을 나타냈습니다. 네, 유가는 간밤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이 허리케인 이언이 미국에 이제 상륙을 하면서 상당히 좀 이제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급 우려와 원유 재고 감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11월물 WTI 가격이 전장보다 4.65% 오른 배럴당 82.1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우선 뭐 저희가 어저께도 좋은 뉴스가 뭐 없나 한 개도 없다 그런 얘기 그러게 말씀드렸는데 말입니다. 간밤에 뭐 최소한 한 개는 나온 것 같아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시장으로 볼 때 뭐 장기적으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당장 좋은 뉴스는 이제 BOE 영국은행이 이제 개입을 한 거죠. 채권을 샀는데요. 그 얘기 조금 드리면은 그 시장 가격만 그 산 다음에 파운드화가 1.05였던 게 1.09가 됐어요. 그러니까 4% 움직인 거죠. 네, 그러니까 파운드화가 그 정도 4% 움직이니까 달러 네, 인덱스가 아무래도 움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음, 미국 길트 영국 10년짜리 국채가 60bp 움직였어요. 그 네, 개입 이후에. 그리고 30년짜리는 100bp 움직였어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특파원님 얘기해 주신 대로 미국 국채가 뭐 25에서 30bp 움직였거든요. 이 정도면 뭐 한숨을 돌려준 거죠. 그러니까 국채 쪽에서 이렇게 돌아오니까 지금 나스닥이 그거 나기 직전보다는 3% 움직인 거예요. 그때 마이너스 1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영국 BOE가 한번 이제 한숨 돌리게 해줬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 자세한 내용 BOE 얘기 좀 더 해주시죠.
네, 이제 영국 금융시장 엄청난 혼란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오늘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시장에 이제 긴급 개입을 했습니다. 이 금리 폭등세를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국채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국채 시장에 긴급 개입을 했는데요. 오늘 성명을 발표하면서 장기 국채를 필요한 만큼 사들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장기 국채 10억 파운드를 매입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잉글랜드 은행이 이렇게 긴급 국채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금리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진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화도 진정이 됐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 같은 경우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양적 긴축을 10월 31일로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이렇게 국채 매입 계획을 발표를 한 것이 2020년 3월에 팬데믹 초기 이후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잉글랜드 은행의 이제 개입을 통해서 오늘 하루짜리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기트 금리라든지 파운드화가 진정이 된 모습입니다. 기트 금리 하락세는 결국 미국 채권 시장에도 연결이 돼서 증시에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숨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그 영국발 혼란이 좀 진정이 되면서 미국 증시도 확실히 아까 김주성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탄력을 좀 받았는데요. 자, 뉴욕 증시 어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장중에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좀 알려주시고요. 최근에 사실 하락세가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많이 집중이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기술적으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도 좀 같이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다우가 500포인트 이상 반등을 했고요. 3대 지수 모두 1%에서 2%대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이 3대 지수 모두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상승세가 견조했는데요. 오늘의 이 반등 시도, 뉴욕 증시에서 오랜만에 나온 이 반등 시도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오늘 장중에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 500개 중에 485개 정도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대다수 종목이 넓게 그리고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가 워낙 많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과매도라든지 좀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는 인식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지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S&P 500 지수가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었는데요. 어제까지 해서 이 주가가 6.5%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이렇게 이 짧은 기간 동안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게 2020년 2월에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최장의 하락세였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굉장히 조정이 장기간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날은 이 하락폭을 하락폭을 이제 반납을 하고 반등을 하려는 시도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증시가 과매도가 됐다라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지수가 과매도권에 들어갔는지 혹은 과매수권에 들어갔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지표인 이 평균 상대 강도 지수 같은 경우 지금 27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30보다 지수가 아래면 과매도 영역에 진입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S&P 500 지수가 연저점을 또 뚫고 내려갔었기 때문에 상당히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다라는 인식에 따른 반발 매수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또한 지금 그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금융시장이 엄청난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의 매력적인 레벨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CEO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주식과 채권, 외환 모든 영역에서 투자 기회, 즉 알파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극도의 변동성 국면에 넘어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 투자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칼라일을 공동 창립한 루벤스타인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주가가 더 떨어질까 이런 바닥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매수에 나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충분히 조정을 받은 레벨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고점 혹은 저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씩 매수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애플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지금 뭐 시청자분들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애플이 뭐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나라도 국민주가 됐나? 거의 국민주 아닙니까 예, 지금? 애플이 네.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애플이
아이폰 14 그거에 관련돼서 어제 그 한 4% 빠졌어요. 이제 사실 나스닥이 이렇게 올랐는데, 네, 애플이 아니, 시작하자마자 그 뉴스 나올 때 4% 빠졌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지금 150불 근처니까 1.1%, 1.2% 정도 빠졌으니까 한 그래도 한 3%는 이제 돌아는 왔는데 처음에 급락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애플 관련된 빅뉴스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애플이 최근에 출시를 한 신제품인 아이폰 14를, 아이폰 14을 이제 증산을 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을 이 관련 이제 계약 업체라든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이폰 14에 대한 어떤 수요가 조금 둔화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는 대목인데요.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이 오전 장중에 애플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3% 넘게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이 전체적인 주가가 좀 회복을 하면서 이 낙폭을 상당히 말아 올리면서 1% 수준의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애플은 한 4% 빠진 거예요. 왜냐면 네. 3% 올라온 거는 특별히 애플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라 나스닥이 다 올라왔으니까 그 정도 됐고 애플 외에 다른 빅테크 종목들은 어떻게 됐나요? 네, 오늘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미래 성장에 기반한 이 자금 조달에 비용이 큰 빅테크 종목들 대체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제 뉴욕 증시 대장주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아마존, 테슬라가 대체로 상승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 나스닥 지수 상승 그리고 증시 반등에 좀 지지력을 확인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 중에서 전자서명업체인 도큐사인이 있습니다. 도큐사인 같은 경우 오늘 회사가 인력의 9%를 감원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금 또 뭐 스냅챗이라든지 뭐 코인베이스 그리고 뭐 구글과 메타도 비공식적으로 지금 인원을 감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도큐사인도 이런 정리해고의 대열에 합류를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큐사인 주가는 5%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또 오늘 주식이 40% 이상 폭등을 한 종목이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인데요.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이 알츠하이머 신약이 이제 3상 임상 연구에서 상당한 효과를 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여파에 주가가 4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네, 어제까지 S&P 500 지수에서 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조정을 큰 폭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종목 중에서 매력적인 수준으로 내려왔다라고 보는 종목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52주 저점 수준에 근접을 했었습니다. 또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52주 저점 부근에 근접을 했었는데요. 이 두 종목은 월가에서도 70% 이상의 애널리스트들이 매수를 추천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 평균치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36%가량 높은 수준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좀 저점 인식이 오늘 주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최근 이제 경제 지표들 중요하다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경제 지표들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그 미국 부동산 경기,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제도, 부동산 경기 관련된 지표가 하나가 또 나왔죠? 이 부분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오늘 부동산 관련 지표 하나 나왔는데요.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최근 나온 좀 좋지 않은 부동산 지표에 하나를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매매 계약에 들어간 펜딩 주택 판매, 이제 에스크로가 오픈이 된 펜딩 주택 판매가 석 달 연속으로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8월에 미국의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2% 줄어들면서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제 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후퇴를 한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 PC하고 GDP 발표되죠? 그게 내일 맞습니까? 그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제 내일 미국의 2분기 GDP, 국내 총생산 확정치가 내일 발표가 됩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시장의 메인 테마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GDP 확정치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참 시장에 거의 뭐 이제 영국 국채 금리 얘기가 거의 이제 다였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조금 짧은 것 같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